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저는 물가를 체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미국, 한국 중요한 물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됐고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가 발표됐어요. 한 달 만에 상승폭을 무려 0.7%포인트 줄였다는 거죠. 시장 전망치도 좀 물가가 낮아질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세울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지표는 바로 물가지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화량 공급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최종 목표인 물가 상승률 자체적으로만 보면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워낙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긴축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CPI 6.3%까지 치솟았는데 이번 발표에서 5.0%까지 낮아진 거죠. 자, 어떤 품목이 영향을 줬을까요? 10월 CPI와 11월 CPI를 비교해 봤더니 농축수산물이 10월 달에 5.2% 상승해서 11월 달에 0.3% 상승으로 크게 둔화가 됐고요. 석유류 제품도 10월 달에 10.7%에서 11월 달에 5.6% 상승으로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품목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확실히 둔화시켰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두 가지 품목은요, 변동성이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품목들은 제외하고 따로 보는 이제 지표가 있죠. 바로 근원물가지수입니다. 근원물가지수는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4.3%를 기록했습니다. 8월 4.0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은행도요, 이번 물가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 한국은행이 언론과의 접촉이 있었는데 여기서 내년 초까지 5%대 물가 상승세 지속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왜냐면은 가공식품과 외식가유 중심으로 근원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추가 인상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폭의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요금 같은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 올라가면 그 품목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요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도 봐야 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내년 물가 전망은요, 2023년 상반기에 4.22%, 현재 5.0%에서 둔화될 것으로 봤고요, 하반기에 3.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아까 한국은행에서 내년 초까지 5%대의 고물가가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 이후에 한국은행은 큰 폭의 물가 둔화를 전망하고 있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물가는 두 번의 변곡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23년 4월입니다. 왜냐면은 2022년 3월에 고유가 시대였고 WTI 기준은 120불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고물가 시대의 기저효과가 2023년 3월 물가 지표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발표되는 4월부터는 확실히 둔화된 물가가 보여질 거란 거죠. 또한 2023년 11월 정도가 되면요, 올해 10월 달에 올렸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두 번의 변곡점에 따라서 물가는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못 다뤘었는데 12월 1일 날 발표된 관세청 자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11월 수출입 현황이 발표가 됐는데요. 11월 수출 증가세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10월달 수출 증가세 마이너스 7.9%였는데 두 달 연속 마이너스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출은요, 대한민국 산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 성장률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수출 감소세가 부각된다면 결국에는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1.7%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2.4%에서 한참 낮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해외 IB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ING 은행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내년에 0.6% 예상했고요.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까지 최악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의 통화정책은요, 작년, 올해와 많이 다를 겁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요, 고성장 시기였고요. 워낙 높은 물가 상승세 때문에 금통위에 매파만 있어야 돼요. 이건 비둘기파가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물가 하나만 보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와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일단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물가 상승세의 둔화를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금통위에서도 비둘기파의 힘이 실리는 시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식, 미국 물가지표 보겠습니다. 11월 PCE가 발표됐어요. 이 PC는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입니다. 발표 시점이 CPI보다 늦어가지고 주목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요, 전년 대비 6.0%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치 6.3%보다 더 낮아졌고 예측치 6.0%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원 PC 같은 경우는요, 이전 5.2%보다 낮은 5.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물가 불안 확산의 우려를 키웠던 게 바로 이 미국 코어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물가 불안이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커졌고 연준에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이 근원 PC 상승률 둔화된 게 이번 11월 PC 코어 P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난 30일 비두기적인 신호를 쏟아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강조됐던 게 있었는데 10월 PC 기준으로 주거비가 7.9% 상승을 했다.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이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끌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것이 내년부터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게 내년 미국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미 9월 지표에서도 3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한 게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집값이 내년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당연히 렌트비도 낮아질 거잖아요. 이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9일 날 7.14%로 30년 모기지 금리가 형성되고 계속 빠르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같은 날 발표된 또 하나의 중요 지표, 바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가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죠. 근데 PMI 지수가 49가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이후에 첫 위축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자, 물가와 경제 관련 지표들을 보니까 지난 파월 의장 연설이 생각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잉 긴축하고 싶지가 않다. 경제 활동이 장기 트렌드 밑으로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게다가 공급 변목 현상도 완화되는 게 체크됐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과 똑같아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물가 상승 압력 둔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도 내년에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데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에 따라서 봉쇄 정책이 점차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말에 리오픈할 것이다. 아니다, 6월 되면 봉쇄가 완전히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큰 변동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한때 $70 초반까지 갔던 WTI 기준으로 지금 $80 초반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은요, 국제유가 평균 $9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한국은행 물가 전망이 많이 틀렸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국제유가 전망을 못하면서 틀렸던 거거든요. 국제유가가 안 올 것 같은데 더 치솟고 안 올 것 같은데 더 치솟고 하면서 물가 전망이 많이 틀렸었는데, 현재 한국은행에서 물가 전망하는 거는 이제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93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6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중국 봉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그리고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로 계속 변동성이 크거든요. 특히 중국 봉쇄 완화에 따라서 다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고 물가 불안이 확산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이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원자재 가격 변화 꼭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께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블로그 운영하는 거 아시죠? 서양 및 부동산 전망에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여기다 모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하셔서 부동산 중요 소식 빠르게 받아보시면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